저희 이 철탑 24실 관련된 트윗 몇 개를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8시 12분에 WONDERAJIM 원더 아짐 아마 아주머니께서 올리신 것 같은데요. 조금 전 탑 위에 불이 켜지고 탑 아래 누군가 답을 하고 있다,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나오더니 어색한 노래가 나온다. 싸우는 곳이 너무 많아 자세한 상황을 모른다. 이렇게 고공농성하는 곳이 많다. 너무 많기 때문에 자세한 상황을 모른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알기 겁나 피하고 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저기 사람이 있다. 이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하시고 싶은 것 같습니다. 분명한 건 저기 사람이 있다. 이게 오늘 아침 저희 방송 시작한 거 보고 이제 글을 올리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 오후에 여기 방문하셨었죠. 정동영 민주당 상임고문도 트윗을 올리셨는데요. 오늘 새벽 0시 3분입니다. 오마이뉴스가 철탑농성 77일째인 쌍용자동차 사태를 1박 2일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저는 철탑 아래에서 1시간 방송한 것도 춥던데 77일 견딘 한상규님 등 세 분의 고통과 인내에 뭐라 위로할 말이 없군요. 국정조사 관철하지 못한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런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 좀 상황을 하나 전달 드릴 게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 저희가 지금 쌍용차 기업노조, 그러니까 금속노조 소속이 아닌 기업노조 그 김규환 위원장을 만나려고 했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됐죠? 저희가 며칠 전부터 연락을 드려서 좀 오늘 아침에 좀 찾아뵙겠다 이렇게 연락을 드렸는데, 오늘 아침에는 완전히 전화가 꺼져 있는 상태로 저희가 접촉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사실 기업노조에 속해 있는 조합원들도, 그리고 또 기업노조의 간부들도 쌍용차 노동자고 같은 노동자인데, 좀 이 밖에 있는 이 동료들에 대한 생각을 조금 더 해줬으면 어떨까라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기업노조분들도 꼭 말씀을 듣고 싶었는데요. 네. 오전에 한 7시 30분까지 저희가 통화가 됐는데, 그 다음에 다른 선정국장분인가요? 연결을 해주겠다고 하셨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전화가 연락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쉽게 생각하고요. 나중에라도 우리가 저 기업노조 분들 좀 만나서 지금 상황에 대해서 그분들도 이제 문제가 다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라고 계실 텐데, 그 말씀들 들을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저 오른쪽에 빵모자 쓰고 우리 김정훈 실장님 계신데 잠깐 좀 모시겠습니다. 그대로 나와주시면 됩니다. 일로 가운데로 오시죠. 그러니까 저희가 어제 2시부터 쌍용자동차 문제에 대해서 뭐 얼마나 훑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이게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도 왔고 국회 환노위원들도 왔고 이렇게 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손배 가압류 문제는 좀 깊이 있게 얘기가 안 됐습니다. 근데 기사에는 237억이 손배 가압류가 됐다 이렇게 돼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턱도 아닌 금액입니다. 그 전에 그 기사에서 그렇게 나오고 해서 저희들이 확인해 봤더니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가해진 손배 가압류 구상권 청구까지 해서 구상권까지 430억 9천만 원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430억 9천만 원이요? 네. 430억 9천만 원. 연봉, 이런 거 실례인가요? 연봉이 얼마셨죠? 저희들은 그 연봉이 일이 많을 때는 많고, 작업이 있고. 몇 년 정도 일하시면 갚을 수 있는 금액입니까? 평생 해도 못 갚습니다. 최고로 그 일 많고 하실 때 받으신 월급이 어느 정도? 제가 지금까지 계산하면 뭐 20년이 넘어가는데 최고 많이 받았을 때가 5천만 원 받았습니다. 연봉으로. 근데 430억 9천만 원이라는 게 이제 이 노조원들 한테 가해진 그런 액수인 거죠? 그렇죠. 그 노동조합으로 선배가압류가 들어온 건 불과 몇 억 안 되고요. 조합으로 들어온 건 얼마 안 되고. 대부분이 개인한테로 들어온 돈입니다. 그 느끼는 압박감이 상당하실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게
굉장히 큰 액수기 때문에 예. 별로 감이 없을 수도 있고 막 그럴 것 같은데. 예. 그렇죠. 맨 처음에 선배가압류가 들어왔을 때는, 사실 뭐 두렵고, 어떻게 갚아야 될까 하는 이런 걱정이 앞섰는데, 이게 지금 현재 430억 9천만 원이라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이런 금액이 오다 보니까, 어찌 보면 더 무덤덤해진 이런 상태가 됐습니다. 예. 근데 430억 9천만 원이 노동자들한테 가해진다는 거, 이건 말이 430억 9천만 원이지 상상할 수 없는 금액 아닙니까? 예. 그러면 김 실장님도 그 430억 9천만 원을 가압류된 대상이고, 예. 저기 올라가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일 테고, 예, 예. 그런 상황이겠네요. 예, 그렇죠. 예. 그 해당자들이 그 선배 가압류의 대상 정확한 숫자가 뭐 대략적으로라도 어느 정도 파악이 돼 있습니까? 정확히는 파악이 안 돼 있고요. 대부분이 그 당시 2009년에. 예, 2009년 당시 간부들 예, 그리고 조합원들이 거기에 뭐 포함돼 있고 그 인원이고 함께 그 금속노조 간부들 좀 금속노조까지. 몇몇이 좀 포함돼 있습니다. 그 가장 중요하게 이제 제기된 쌍용자동차 문제가 지금 여기 걸려 있는 세 가지. 예. 국정조사 문제가 있고, 예. 근데 이거는 이제 전체 상황을 해고자 복직이라든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고 가기 위한 이제 과정으로서 예. 국정조사 문제가 있는데, 예. 이 세 가지가 이제 강조되고 있습니다. 가장 현재는 중요한 문제로 강조되고 있습니다만, 예. 해고자 복직 문제하고 선배 가압류 문제가 사실상 동시에 풀리지 않으면 예. 복직해도 예. 가장 많을 때 받는 연봉이 5천만 원인데, 예. 그러면 김 실장님한테 개인하게 된 게 최소한 몇십억 원 될 거 아닙니까? 예. 예. 같이 그럼 나눴을 때. 예. 같이 나누면. 예. 그럼 복직해도 예. 뭐 월급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예. 그렇죠. 당연히 국정조사와 해고자 복직,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는 해고자 복직의 문제와 더불어서 선배 가압류가 같이 풀려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저희들이 공장으로 돌아간다 한들 그 선배 가압류로 인해서 고스란히 넘어가는 의미 없는 복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보다도 이 선배 가압류가 네. 지금 그 노동자들한테 가해지는 고통이 얼마인가라는 것은 지금 현재 그 한진이나 봤을 때 이거 나타나고 있고, 저희들 또한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선배 가압류가 들어오지 않고 있지만, 이게 집행이 됐을 때 그 고통, 사실 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상태입니다. 집 하나 있는 거 뺏기고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유산 다 뺏기는 이런 상태에서 과연 노동자들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이건 제가 굳이 말 안 해도 아실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불길한 얘기입니다만, 예. 복직하신다고 해도 예. 지금 201분 예. 다 이제 복직하신다고 해도 예. 이 복지가 동시에 이 선배 가압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예. 바로 월급이 압류돼 버리고 예, 막 이런 예. 상황이 오면, 예.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사업장들에서 이 선배 가압류 문제 가지고 자살한 분들이 많은데, 예. 예. 그런 상황이 여기서도 이 쌍용 자동차에서도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는 예. 상황이,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예, 그렇죠. 거겠네요. 지금 현재 그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선배 가압류의 문제가 쌍용차에서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은, 그 실질적으로 선배 가압류에 대한 압류가 가해졌을 때 저희들은 그 고통이 현재 해고자 복직의 문제, 이것만 지금 부각돼 있고 국정조사 문제로 돼 있기 때문에 안 나타나고 있지만, 다들 마음속으로 불안에 떨면서 지금 지내고 있는 것이 지금 사실입니다. 아까 잠깐 들으니까 실은 집 관련해서 부인한테 굉장히 감사하는 상황이시라고 그러는데. 예. 저는 뭐 운이 좋다고 표현하면 좀 안 되지만, 집을 처음에 살 때 저희 평택에? 애들 엄마 앞으로
집이 돼 있어가지고 거기는 좀 벗어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을 아니죠. 아니죠. 못하셨을 텐데. 저 2017년도에 집 샀습니다. 아, 2007년도에. 예. 이좀 천만 다행인 거죠. 바쁘시고 이러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현장에서 일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나갈 수가 없고,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계약하고 하는 과정에 우연찮게 뭐 집사람 앞으로 집이 계약이 됐는데, 그래서 저는 집은 지킬 수 있는, 이거 참 웃을 수 없는 일단 부인도 잘 지키셔야지 집도 예. 지키시게 될 것 일단 같아요. 굉장히 천만다행이네요. 예. 그러니까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이 해고자 복직 문제하고 아울러서 손배 가압 문제가 같이 해결돼야 된다. 예, 당연합니다. 예. 지금 확인시켜주는 예. 거네요. 그 문제까지는 저희는 많이 생각을 예. 못했는데 액수가 430억 9천만 원이라고 하면 구상권 그게 지금 최종기자 제일 많은 사례 아닌가요? 지금 159억이 있고 지금 전체 노동자들 이런 사업 제가 각 그 사업장별로는 잘 파악하기 어렵고요. 지금 이런 투쟁 과정에서 그 노동자들에게 가해지 손배가압류의 총액이 한 1,600억 가량 전체가? 네, 전체가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거의 그거의 한 4분의 1 정도가 지금 가장 쌍차에 많은 건. 그럴 지금 것 와 같으네요, 있다고. 추정이. 현재 저희도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가압류가 들어와 있는 퇴직금이라든가 지금 가압류가 들어와 있는 상태고 퇴직금에 대해서. 예. 퇴직금도 저희들 가압류 들어와 있습니다. 받지 못했고. 아까 이제 조금 말씀을 좀 바꿔서 예. 손배가압류 문제 그래서 좀 다른 문제로 바꿔서 그 어제 저희가 그 이종탁 산업노동정책연구소장 예. 하고 얘기하고 전순옥 의원, 은수미 의원 예. 그리고 정호희 민주노총 대변 이렇게 좀 말씀을 나눴는데 예. 그 이종탁 소장 얘기가 지금 쌍용자동차에서 생산하는 물량을 봤을 때 예. 201명은 고용할 수 다시 복직 가능한 물량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게 좀 많이 알려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예. 지금 노조에서도 예. 그런 마찬가지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예, 저희도 충분히 다 복직시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현재 거기에 앞서서 저희들은 그 부당한 정리해고이기 때문에 네, 물론. 예, 전체 해고된 노동자들 공장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고, 현재로만 보면 그 생산 물량이 2006년도 수준으로 지금 이미 왔습니다. 그랬을 때 그 2,646명이 정리해고되고 지금 떠났는데, 지금 현재 그 당시에 생산량으로 올라왔고 올해 같은 경우는 더 높다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해고된 노동자들 전체 복직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예, 저 안에 계신 분들은 그만큼 더 적은 인원으로 예, 2006년과 비슷한 생산량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예, 그렇죠. 그 안에 계신 분들의 노동 강도도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예. 네. 일단 기본적으로 2배 이상 높아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2009년도 이후에 보면 뭐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다치고 몸이 아파도 출근해서 일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건 뭐냐면은 정리해고가 가져다 준 현장 통제가 그만큼 더 심화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어제부터 여기 천막에서 이틀째 지금 신세를 지고 있는데 이제 곧 예. 저희가 떠날 예정이지만 저희가 있는 동안 좀 이렇게 불편하고 저희가 폐를 좀 끼친 게 없는지 좀 약간 걱정되고 죄송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예. 저희 이제 여기 지상의 농성을 어쨌든 그리고 또 위에 지원까지 책임져 주고 계시니까 또 마지막으로 또 저희가 철수하기 전에 또 실장님께 이 농성장의 이야기 그리고 저희 시청자들께 전해주실 말씀 마지막으로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네. 폐 끼친 건 없었고요. 이 아픔의 문제들을 언론이 많이
국민들 앞에 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비단 저희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노동 문제, 그리고 살리고 있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올바르게 좀 알려줬으면 좋겠고, 저희들이 지금 3년 6개월이 넘는 시간을 길거리에서 농성하면서 지금 이제는 급기야 15만 4천 볼트 송전탑 위에까지 농성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죽했으면 올라왔겠습니까? 절박함의 표현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더 이상 우리 노동자들이 해고의 고통으로부터 죽어가지 않고 힘들게 살아가지 않도록 함께 웃으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날들을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줬으면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시장 이틀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 들어봤는데요. 지금 일단 쌍용자동차는 이 해고자 복직 문제라든가 이게 더 현안으로 크게 다가와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조금 묻혀 있는데 네. 다 있네요, 여기. 다 마찬가지로 손배 가압류, 어제 그 심상정 의원 여기 오셨을 때 저희가 이제 올해 그분이 이제 환노의 의원이니까 네. 올해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현안 네. 뭐냐 이렇게 여쭤보니까 손배 가압류 문제를 제일 먼저 문제. 얘기를 했는데 이게 다른 사업장들 같은 경우에는 자살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심각성이 많이 인식되어 있습니다만 여기 쌍용자동차는 해고자 복직 문제가 더 현안이기 때문에 네. 좀 가려져 있는데 지금 말씀 들으신 대로 해고자 복직이 과 같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게 여기서 또 나타날 수 있는 문제다. 굉장히 큰 트라우마를 겪은 그렇죠. 저 노동자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다. 네. 이런 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이 쌍용자동차가 2009년에 일어나서 지금 3년 반 정도가 흘렀는데 사실 정말 양파같이 까도 이 사태의 진실이 뭔지 의혹이 뭔지 밝혀지지 않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 이 주변에 걸려있는 플랜카드 중에 또 여러 개가 그 박근혜 당선인에 대한 플랜카드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저희 앞에도 박근혜 당선자 쌍차 문제 해결해야 민생 대통령이라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 있는데요. 이명박 정부 그리고 그 앞선 노무현 정부 때까지 시작해서 그 앞선 정권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사회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권이 출발하는 상황에서 그리고 또 약속한 바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이행이 돼서 이 박근혜 정권이 성공하기 위해서라도 어저께도 그런 말이 나왔는데 박근혜 정권이 성공하기 위해서라도 이 문제만큼은 분명하게 털고 분명하게 해결하고 가야 될 문제라는 게 명확한 것 같습니다. 저희 1박 2일 동안 네, 지금 저희 오마이뉴스 직원들뿐만 아니고 저희 회사에 지금 와 있는 인턴 7명 중에 2명이 여기 같이 왔습니다. 그래서 어제서부터 기사도 쓰고 하고 있는데 지금 학생들입니다. 학생들인데 네. 이게 굉장히 겪어보지 못한 경험을 좀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20대 초반에 우리 인턴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혹시 외모는 20대 초반이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런 말씀을 그러니까 하시면 안 돼요. 하시면 안 되나요? 네. 충분히 20대 보시겠습니다. 초반입니다. 네. 네. 사실 이 인턴 제도라는 게 이 노동 쪽으로 보면은 노동 중심적 가치로 보면은 사실 그렇게 좋은 제도가 아니죠. 사실은 당연히 그러니까 굳이 이런 인턴을 하지 않더라도 자기가 꿈이 있으면은 얼마든지 자기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데 워낙 사회가 너무 경쟁화되고 하니까 또 대학생 때 또 이 방학 때 쉬지 못하고 놀지 못하고 지금 지금 한 4주째 지금 저희 회사에서 배우겠다고 이렇게 와 있는 친구들인데 그래서 저희 회사는 어쨌든 책임을 다해야겠다 이런 생각하는데 결국 이렇게
이런 데 끌고 와서 생고생을 시키고 있는 게 일단 미안하긴 합니다. 제가 이제 20대 초반이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를 한 게 어제 오후부터 계속 찬 데서만 이제 있기 때문에 많이 좀 얼굴도 저도 그렇고 좀 꾀재재하고 그래서 한 얘기입니다. 저 살짝 소개부터. 여기서부터 본인 소개부터 해서 한 말씀. 네. 저는 오마이뉴스 17기 인턴 기자 하고 있는 김나솜이라고 하고요. 이번에 쌍용자동차 철탑 농성 현장에 오게 돼서 되게 재밌었던 것 같고, 그냥 이분들한테는 이 겨울이 되게 추운 겨울을 보내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희가 다른 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이분들이 어서 빨리 봄을 맞이하실 수 있도록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기자가 되면 뭐 이분들 같이 낮은 곳에 있는 분들의 목소리를 더 전할 수 있는 기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투리를 안 쓰네. 사투리 안 썼어요. 썼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17기 인턴 활동하고 있는 박선희라고 하고요. 저는 이곳에 와서 느낀 것보다 방송하면서 이 아침에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분들은 분명 되게 노동자분들이나 쌍용차 문제에 대해 관심이 많으신 분들일 것 같아요. 되게 아침 출근 시간이기도 한데 시간 내서 보시는 거니까 우리들끼리만 이렇게 서로 공유하기보다 우리 주변에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좀 소금꽃 놀래 댓글창을 통해서도 많이 즐겨주셨으면 좋겠고 많이 전파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밖에서 막 할 때는 좀 굉장히 어리바리하고 그런데 말들을 굉장히 잘하네요. 그 정리해고 문제 이런 거는 굉장히 멀게 생각들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앞에 있는 거의 정리해고 문제 뭐 이런 걸로 적혀 있습니다. 정리해고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이 인턴 하기 전이나 여기 오기 전에 이 본인도 그렇고 김다솜 씨도 그렇고 또 그 친구들 정리해고 문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어요? 네, 아무래도 지금 아직까지 사회에 나가지 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가까운 일로 인식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신 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공장에 나가서 취업을 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정리해고 문제라든지 비정규직 문제에 되게 관심이 많고 앞으로 이런 운동권이나 뭐 연대하는데 좀 참여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희 씨는 이게 비정규직 문제 있잖아요. 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저희 큰애가 이제 12살인데 갑자기 저한테 그런 걸 묻는 거예요. 아빠는 정규직이야 비정규직이야 이런 거를 묻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 걸 갑자기 묻니 그랬더니 아니 자기네 반 친구들이 뭐 그런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우스갯소리로 미래의 꿈이 뭐냐고 물으면 정규직이 꿈이다 이런 얘기를 한다 이런 얘기를 농담처럼 들었는데 이게 농담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며칠 전에 했어요. 이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정규직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느끼고 있죠. 네, 좀 취업할 때 자체도 저희는 그래도 대학생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2개월 동안 하는 거지만 아예 졸업하고 취업하는 과정에 1년 계약직으로 출발을 하는 친구들도 되게 많고요. 그리고 1년 계약이 된다고 해서 바로 뭐 정규직 고용이 되는 게 아니라 청년 인턴제 같은 거 하면서 한 80만 원씩 받고 일하면 이제는 그마저도 다행이라고 할 정도예요. 아르바이트도 되게 찾기 힘들고 취업 자체도 힘들고 비정규직으로라도 취업하면 잘한 거고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참 많이 듣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저희 팀장님 세대는 상당히 그래서 진짜 축복받은 세대죠. 네. 저는 이제 처음에 취직할 때 IMF 전에 네. 취직을 해서 좀 회사 생활 하면서 IMF가 와가지고 그 전과 후를 전 기간이 좀 짧긴 했는데 그 전과 후를 좀 느꼈어요. 근데 확실히 뭐 변했다 이런 얘기는 달라졌다 이런 얘기는 너무 나온 얘기라 뭐 뻔한 얘기인데 지금 우리 최지용 씨 얘기한 것처럼 운이 좋았다고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희 뭐 몇몇 후배들만 해도 IMF 이후에 들어서면서 굉장히 고생들 한
거고 그 뒤에 세대들은 더 마찬가지고 뭐 이렇습니다. 그, 뭐, 앞으로 얼마 남았죠? 저희 2월 24일까지여서 한 3주 정도 남은 기간이네요. 오늘 어제 이제 2시부터 우리가 아침에 일찍 만났잖아요. 네. 8시에 만나가지고 차를 타고 오기로 했는데 차는 못 타고, 그러니까 눈이 많이 와가지고 차는 못 타고 기차 타고 오고 뭐 이렇게 왔는데 와서 좀 몸이랑 많이 힘들었습니까? 사실 안 힘들다고 하면 거짓말인 것 같고 좀 피곤하긴 한데 또 남들은 경험하기 어려운 이런 걸 제가 눈으로 보고 또 같이 노동자분들만큼은 아니더라도 하루 추위를 함께 할 수 있어서 네, 좋았습니다. 현희 씨는? 저는 아침에 기차 타고 올 때 눈이 이렇게 나무 위에 이렇게 쌓여 있어서 눈꽃도 있고 되게 예뻤거든요. 어제 아침 풍경이. 그래서 되게 아름답게 시작해서 처음 딱 여기 도착했을 때는 여기 있는 이렇게 깔때기 같은 걸로 대화도 하고 그래서 되게 뭔가 축제 같은 모습이었는데 계속 시간이 지나고 천막에서 사시는 모습을 보고 이게 일상처럼 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일상처럼. 네, 이분들한테는 이제 일상이잖아요. 완전. 그래서 그 생각을 하니까 나는 잠깐 겪고 지나가는 건데 이분들한테 있는 이런 눈은 아직 쌓여 있는 것 같고 저분들이 일상을 즐기고는 있지만 빨리 가정으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는 게 좀 마음으로 느껴지는 현상이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또 우리 갈 때까지 또 가서도 네. 오늘 2시까지는 최소한 좀 수고를 좀 같이 네. 합시다. 네. 있습니다. 네. 내려가시고요. 지금 시간이 네, 9시 35분인데요. 이제 곧 저희가 이제 이곳을 이제 출발을 해서 대한문 앞으로 이동을 할 예정입니다. 잠시 저희가 또 이제 준비하는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출발을 해야 되는 시간이 한 15분에서 한 20분 후 정도에 다시 한번 뵙는 걸로 하고요. 뭐 또 중간에 또 광고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어쨌든 저희 오마이TV 이 자발주 시청료로 이렇게 노동 현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뭐 현대자동차 또 여러 군데 또 같이 저희가 가볼 수 있게끔 저희 지금 자막으로 나가고 있을 건데요. 저희 10만인 클럽과 자발주 시청료로 후원을 해주시면은 그리고 또 댓글로 또 예, 월 1만원입니다. 네, 참 오늘 처음 말했네요. 어제 오늘 해서 이 후원 액수를 월 1만원에 자발주 시청료와 10만인 클럽 자막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저희가 더 많은 현장 다녀서 이 노동자분들과 시청자분들을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시민들을 연결할 수 있는 이런 거에 많은 후원과 도움 부탁드리고요. 댓글로도 좀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리고 이제 네. 마지막으로 여기가 317번 지방도죠. 네, 317번 지방도입니다. 혹시 이 앞으로 이제 네. 지나가시게 될 경우가 있으면 네, 바로 이제 저 쌍용자동차 네, 근접에 오시게 되면 네. 근처에 오시게 되면 네, 여기 농성자들이 있다. 네. 이 생각 한번 하시고 사람들이 저 농성하는 분들 나와 있으면 손 한번 흔들어 주시고 그다음에 그 경적 한번 올려 주시면 네. 78일째입니다. 뭐 생각들이 조금씩 다를 수도 있고 이 문제를 보는 생각들이 조금씩 다를 수도 있고 판단들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저기 사람들이 있는 거니까 78일째 그 일터로 돌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니까요. 지나가시면서 손 한번 흔들어 주시고 네. 경적 한번 올려 주시면 저 위에 있는 그 세 사람의 이 노동자들한테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그런 말씀 부탁드리고 저희는 조금 이따 정리해서 저 박매구 인권재단 상임사와 함께 서울로 올라가는 동안에 또 대담을 네.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